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매년 1, 2월이 되면 돌아오는 그 시즌,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미세먼지와 함께 찾아오는 굉장히 안타까운 시기인데 에코마케팅이 그 피해자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본론에서 앞으로의 실적 전망 그리고 간단하게 보는 탈출 계획에 대해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에코마케팅은 단순히 표현하면은 어닝 쇼크입니다. 실적에 대한 불만족이 주가 하락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전형적인 그 패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업들의 추천 리포트,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공매도와 함께 나타나는 장대 연봉, 그것이 에코마케팅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최근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물론 광고업 중에서도 실적이 견조한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받고 있고 비교 대상으로도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나 5개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광고사가 에코마케팅이라고 봤었는데 실적이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주 매출에서 기업의 자회사 상품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2022년에 상반기 하반기 실적과 2021년도 기대되고, 그리고 광고 대행 서비스도 플랫폼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장기적인 우상향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부분적인 면에서 해석을 조삼모사로 하면서 무너졌다라는 거, 그게 안타깝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될 건데요. 분기별로 봐야겠죠, 먼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요거였습니다. HTS 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였는데요. 분명히 전년 동기 대비라고 하면은 2018년도 4분기죠. 4분기 대비해서는 매출도 14% 증가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줄었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회사에서 쓸 돈 쓰고서 주주들한테 배정 안 하는 게 바로 당기순이익이니까.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나면은 주주들한테 책임감을 느낄 필요가 없죠. 기업들은 다 영업이익에서 남는 부분을 배당으로 실시하는 게 도리인데, 그게 마이너스 찍히게 되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기업한테, 에코마케팅한테 유리한 게 바로 당기순 손실이고, 영업이익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비실비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더라도 영업이익 성장이 정체되면은 주가 역시도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차트에 나타났다라는 거.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그냥 제품 단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겉표장지만 커진 것이고,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전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매출이 증가 추이를 보이지만 19년도 3분기와 영업이익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횡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올해 1분기, 2020년 1분기 역시도 3분기, 4분기, 1분기 성장 추이가 없어요. 횡보한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서도 이게 그대로 차트에 드러나는 거예요. 2018년도 9월, 12월에 들어서면서 4분기에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19년 6월에 하락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정상 수치로 가는 거죠. 이것이 차트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실제 차트와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네요. 그러면은 실적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오릅니다. 정체되는 구간에서 다시 하락하고, 이번에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기대치를 모두 다 물먹이게 되는 거죠. 앞으로의 전망은 간단합니다. 2020년 3월 1분기 실적 역시도 제자리 걸음이고, 2분기부터 이제 반등이 출현될 거기 때문에
성장세가 다시 한번 불을 붙일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버텨주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왼쪽에 딱지 보이시죠? 공매도 금지 딱지. 즉 이 구간에서 어닝 쇼크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나오는 과정을 바로 캐치해서 공매도를 많이 때린 주체가 있었다. 그것은 당연히 리포트를 많이 쓰는 개미들을 매수세로 유혹하는 기관들일 것이고, 어제 주체를 따져본다라고 하면은 요겁니다. 여러분들은 잘 포착을 못 하실 건데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준비를 해놨었어요. 요거죠. 날짜는 여기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2월 5일자) 매수 주체이고, 어제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했느냐, 줄매도를 했다. 대략적으로 95,000주 매도, 순매도였고요. 그리고 반대로 JP모간 서울은 85,000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을까요? 오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어제 팔았던 누구예요? 모건 스탠리.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했나요? 모건 스탠리 샀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나요? 어제 순수하게 매도했던 애들이 보이시죠? 95,000주나 매도를 때렸던 애들이 갑자기 순매수로 전환합니다. 이거 느낌이 오죠?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일반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저점에 사서 고점에 매도하는 게 순서인데, 매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매도인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공매도 시스템을 이용해서 반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그 매도했던 물량만큼, 수량만큼만 다시 사서 갚으면 되기 때문에 차익만큼 이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범인은 모건 스탠리였다. 그러면 JP 모간과 모건 스탠리는 같은 회사냐?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라는 거. 이혼한 지 한참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범인은 여기 있었어요. 모건 스탠리.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본 걸로는 요것이 있습니다. 메리츠. 메리츠 금융투자인지 메리츠 보험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매도할 때 물량을 쏟아낸 게 50억 가량의 물량을 쏟아낸 게 바로 메리츠였어요. 그 외에 또 있나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 그리고 키움, 유안타, 이런 것들은 개인이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증권사, 그런 증권사들에서 범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 어제 23억 순매도 보이시죠? 그리고 오늘 다시 22억만큼 샀습니다. 이야, 대단해요.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에서도 12억이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개인이 매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창구를 통해서 큰 손이 매도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네가 운용하는 돈을 던진 거일 수도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도 14억 매도. 이거를 차트로 준비를 못 했는데, 제가 어제 확인하는 바로는 무엇이 있었느냐, 분봉상에서 그 태도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어제 메리츠와 미래에대우 같은 대량의 물량이 나왔던 신한이나 그런 데에서 물량이 나오던 타이밍을 보면은, 여기가 메리츠가 순매도로 전환하던 타이밍이었고요. 메리츠가 물량을 던지는 걸 확인하고서 여기서 다른 기관 증권사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범위 내에서 누구였어요? 모건 스탠리는
진짜로 순수하게 매도인지 아니면은 공매도인지 모를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더럽죠. 항상 이런 패턴에 당합니다. 그래서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매수하는 위치를 확인했으니 모건 스탠리로 추정되는 공매도 주체가 어제 팔았다가 오늘 다시 사는 걸 확인했으니 이 자리가 이제 지지 라인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자리가 V자 반등으로 진행되는 라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기업의 실적이 1분기까지는 정체이다가 1분기까지 정체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그리는 거죠. 가격대로 따지면은 27,000원에서 높게 잡으면 3만원, 3만원 초반선.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2분기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올 것이라는 리포트와 함께 상승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어떤 패턴으로 가느냐? 2분기 실적 전망이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누가 먼저 샀냐고요. 기관이 먼저 산다라는 거죠. 기관이 이 구간에서 먼저 산 다음에 여기까지도 볼 수 있어요. 25,000원. 넓게 잡아봅시다. 25,000원에서 28,000원으로 보세요. 25,000원에서 28,000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릴 때 여기서 기관이 몰래 담았다가 지금이 2월이니까 4월 정도까지 중순까지 담았다가 이제 4월 말에서부터 슬금슬금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패턴은 뭐 너무 전형적이라서 그냥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러한 구간처럼 8, 9, 10월처럼 2, 3, 4에 횡보를 그리고 6월달 되기 전에 5월달 이 구간에서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위치쯤, 중간쯤 위치에서 리포트를 쏟아낼 겁니다. 어떤 거? 매수, 그리고 목표가 상향. 실적 전망치로 보건대 역대급 분기 매출이거든요. 20% 이상 상승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맥시멈 35,000원 라인, 분명히 리포트가 나오는 위치가 35,000원쯤 될 것이고 여기서 20%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얼마예요? 42,000원이죠. 실제로 걔네들이 매도하려고 잡아놓은 가격은 42,000원이고 목표가는 슬슬쩍 한 단계 더 올릴 겁니다. 44,000원에서 46,000원쯤으로.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하면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죠. 요거는 매출만 따졌던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까지 반영시킨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3억에서) 77억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14억. 대략적으로 15%에서 20%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살짝 더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목표가를 45,000원에서 49,000원까지로 상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월 달쯤 돼서는 목표가를 43,000원으로 상향, 그리고 5월 달에서는 46,000원 정도, 그리고 6월 달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매도할 타이밍에 가서는 49,000원 아니면은 5만원까지 불렀다가 신고가 나올 것이라고 불렀다가 그 다음에 물량을 또 쏟아낼 거라는 거. 현재까지는 하반기 전망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반기 전망이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여기 5만원, 4만원, 지금 현재 3만원 이렇게 있으면은 현재 위치가 여기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기어가다가 4만원까지 올리고, 만약에 3분기, 4분기 실적도 좋다라고 하면은 절반치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5만원 진짜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참고사항으로 몇 가지 더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이번 연도에 갤럭시 폴드 새로운 시리즈와 그리고 S20 라인, 플래그십 라인이 새로운 네이밍을 달고서 나옵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광고는 계열사 제일기획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바닥 위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살아나고 있으니 현대차 광고를 담당하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광고를 담당하는 이노션이 갈 것이다. 더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뭐 제일기획의 위치는 현재 이런 위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가 제일기획의 위치고, 그리고 에코마케팅의 위치도 이런 구간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미국 현지와 그리고 새로 나오는 GV80 SUV, 제네시스 SUV 때문에 호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잘 확장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 계열사에 있는 광고사 이노션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치가 여기고요. 이번에 시장 하락이 반영된 위치가 여기입니다. 약 5%가량 하락했다가 지금 현재 77,000원까지 가는 기적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재밌어요, 이 종목. 7만원으로부터 벌써 10%까지 상승했다가 밀린 거죠.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뭐 재밌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영상으로 남기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에코마케팅 4, 5월 달에 흐름이 돌아온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들은 패턴이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구하시면은, 업종 연구만 잘 하시면은, 업종 전망만 잘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탈출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은 제 영상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 이 구간이 공매도 쇼크 이후에 실망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염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이런 쉬운 종목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고, 테마주 위주로 하고 있는 시즌 2020년이니까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놀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클릭해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